자, 우리 시책의 모의고사 36번부터 6페이지부터 볼 차례입니다. 그지? 6페이지부터 정리를 할 거고, 오늘 보게 될 이 지문들이 다 좀 어렵다. 쉬운 지문은 아니고 구조도 어렵고 내용도 좀 헷갈리고, 미리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뭐 배불 하면 옹알이하다,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한번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 디스커버리로 출발한다. 발견인데 뭐의 발견이냐면 미러 뉴런의 발견이라고 돼 있어. 얘는 신경세포거든. 미러는 우리 거울이잖아. 거울세포 혹은 거울신경세포다라고 불러줘. 혹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으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이 거울세포의 발견은 has changed, 바꿨습니다. 엄청나게. profoundly가 원래 심오하게, 깊게란 뜻인데 많이 바꿔줬다는 얘기지. 무엇을? The way we think of fundamental human capacity.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동격이거든. 어떤 능력이냐면 learning by observation. 관찰에 의한 학습, 이렇게 나와 있다. 관찰에 의한 학습. 한 번에 탁 안 들어오네. 쉽게 정리하자면은 거울 뉴런을 발견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은 뭐다? 학습에, 관찰에 의한 학습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다. 펀더멘틀은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었어.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 거울 뉴런을 우리가 발견했어.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인간들은 관찰에 의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 상식적으로 그냥 말해주자면 거울 뉴런 말 그대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비추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거울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관찰을 보고서 따라하는 거. 이게 거울 뉴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찰하면 배울 수 있어. 관찰하면 배우는 거야. 아이로서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얼라, 이때는 그냥 많은 것들을, 그냥 명사로 쓰였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다. by ing, 관찰을 함으로써. observing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나 친구가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걸 배우게 된다. 그냥 여기에 대한 것을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지.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나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관찰해서 배울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관찰을 통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Newborns in the first week of life. 여기도 쉼표. 이제 우리 많이 봤었다, 그지? 주어 나오고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거. 삽입이 들어갔으니까 쉼표 뒤라고 무조건 ing 쓰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삶의 첫 주의 신생아들이야. 즉 완전히 갓난 애기들을 말하겠지. 이런 신생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inborn tendency를,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타고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미 타고난 경향이 있어. 뭐 하고자 하는, 뭐 할 수 있는 경향이냐면은 stick out their tongues 할 수 있는. 통이 혀를 말하니까 자신들의 혀를 내밀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메롱하는 거예요. 메롱. 혀를 내밀어요.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내민다면 자신의 것들을. 이게 관찰인 거지. 엄마가
메롱하네? 그럼 애기도 그걸 보고서 똑같이 메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관찰을 하고 배우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지금 주어가 newborns, 복수이기 때문에 have 쓰는 거 주의해주면 되겠고, 이때 to는 명사 뒤에 형용사 용법에 뭐뭐 할 혹은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to가 되겠지? 혀를 내밀 수 있는 경향, 타고난 경향. 그다음 마지막 요거 좀 주의해줘야 돼. theirs 하면은 요건 대명사로 무슨 대명사야? 뭐 그들의 것이라고 해석하는 대명사죠. 그들의 것. 즉 여기를 them으로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은 헷갈리는 문제 될 수 있어. 대명사는 정확히 받아주는 게 포인트거든. 아이들이 자신들의 혀를 내미는 경향, 뭐 한다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것, 즉 자신들의 혀를 내밀 때 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를 내밀어야 돼? 부모들의 혀니까 대어 통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 그지? 혹은 통스라고 되어 있었겠죠? 그들의 혀를 줄이면은 그것들이 아닌 거야. 그들의 것이라는 대명사로 받아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동의어. innate, inherent. 여기 안에 들어있다. 다 무슨 뜻? 그렇지. 타고난, 내재된. inborn, innate, inherent. 타고난, 내재된. 본능 같은 느낌인 거지. 이런 본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혀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부모가 메롱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도 신생아도 메롱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관찰해서 배운다. 관찰해서 배운다. 그러한 이미테이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라 볼 수 있겠네. 무슨 뜻? 모방이었지. 모방. 관찰해서 학습하는 걸 한마디로 하면은 모방이 되는 거야. 따라한다는 얘기잖아.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서치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한 모방? 그러면 이 모방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모방을 의미하겠지. 바로 메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완벽하지 않대. 그래서 이 문장은 which, 순서 활용될 수가 있겠지. 앞에 모방이 한번 등장해야 돼. 혀를 내미는, 메롱하는 것. 이게 그러한 모방으로 받아진 거고, 또 하나, 그게 완벽하지 않다니까 그 다음 문장에도 어떤 상황이야? 이게 완벽한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그 중간에 이 문장이 딱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앞에는 이거, 뒤에는 이거. 중간에 딱 들어가면 돼. 실제로 확인해보자. 완벽하지 않은지. 너는 볼 수 없대요. 못 볼 수도 있다. 혀가 스틱아웃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 each time도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로 쓰인 거거든.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야. 너가 너의 것을 yours stick out 메롱 할 때마다 신생아에게 메롱 할 때마다 신생아가 혀를 내미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100% 모방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인 거지. 완벽하진 않아요. 100% 따라하는 건 아니야. 됐지? 하지만 만약 너가 그것을 여러 번 한다면 이 메롱이라는 행위를 여러 번 하면은 그 혀가 will come out 나올 것이다. 당연히 신생아의 혀입니다. 신생아의 혀가 더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보다
만약 네가 something different,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아기 볼 때마다 내가 메롱을 10번 했어. 많이 했어. 그러면 아이도 더 자주 메롱을 따라 할 거란 얘기지. 다른 행동을 할 때보다 뭐 메롱 말고 막 꾹 하는 것보다, 그지? 느낌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자주 할수록 그 학습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관찰해서 학습하는 것을 뭐라고? 모방이라고 말해줬어. 이 모방이라는 것은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할수록 발생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많이 하면 그만큼 잘 따라한다. 어쨌든 모방은 분명히 일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내용 괜찮잖아, 그치? 자, 빨간색 들어간다. 첫 번째, 스틱 아웃. 이 자리는 지금 무슨 자리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의 자리고 어떤 동사에? C. 그렇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사, 지, 원. 원형도 쓸 수 있고, 그렇지. ing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sticking. 이렇게 해도 괜찮다.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또 하나, 여기 different 자리도 중요합니다. 형용사를 썼어.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지? 무슨 단어 뒤에서는?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항상 이렇게 뒤에 와야 됐던 거잖아. something special, nothing better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자리를 뭐라고 해놓으면 헷갈리냐면은 differently라는 부사를 쓰면은 헷갈릴 수 있다. 왜? 얘는 지금 둘 다 올 수 있는 자리잖아. 둘 다 와. 대신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부사를 쓰면 어떻게 해석된다? 너가 무언가를 하는데 다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즉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혀를 내미는데 그 방식이 다른 거죠. 좀 빨리 내밀거나 느리게 내밀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거지. 즉 여기서의 something different란 얘기는 메롱이 아닌 다른 행위, 이걸 의미해야 되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 이렇게 와야지 무언가를 다르게 한다 해버리면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메롱에 대한 예시가 끝났고, 아이들은 또 맵을 이렇게 옹알이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imitate를 하기 시작한다. 동사로 쓰였죠. 모방하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The sounds their parents produce. 그들의 부모들이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소리도 모방을 한다. 혀 내미는 행위뿐 아니라 말도, 소리도 이제 모방을 한다. 계속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메롱도 모방하고 소리도 모방하는 거고. 요거는 무시할게요. 이 정도까지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미믹이란 단어, emulate, 어차피 똑같아. 다 모방하답니다. imitate, mimic, emulate. 다 모방하다. later, still. 심지어 나중에는 그냥 강조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엔 아이들은 play with vacuum cleaners and hammers.
진공청소기나 망치를 가지고 놀기도 해. In imitation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을 모방해서 또 계속 모방인 거야. 엄마가 청소하네? 아빠가 망치질하네? 이걸 가지고 모방으로 놀이까지 한다가 되는 거야. 끝. 오케이, 예시도 끝났어. 아이들이 이렇게 모방한다라는 예시 끝났어. 마무리 문장이거든. 마무리. 우리의 현대 문화들은, 여기도 주어 다음에 쉼표, 또 분명히 쉼표 있겠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묶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들은 작동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워크가 이번엔 작동하다가 되겠지.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문화인지를 말해주는데 in which를 썼어. 어떤 문화냐면 우리가 글도 쓰고요, 말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 우주선까지 만들어. 그리고 학교에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양한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의 현대 문화들은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오직 뭐 때문에 작동할 수 있다. 이런데 만약에 빈칸 나왔다 쳐보자. 우리 문화가 지금 뭐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호방, 현찰 이런 것 때문이겠지. 주제가 그대로 와야 되니까. 오케이?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봐. 우리가 are not restricted, 우선 수동태로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한정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 행동인데 we are born with or learn by trial and error. 이렇게 태어났어.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타고난이 되는 거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가 타고난 행동. 혹은 배웠어. 트라이얼 앤 에러는 시도와 실수니까 시행착오가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에 의해서 배우거나 타고난 행동들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해서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야? 이런데 제한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했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본능으로만 우리가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에 의해서 배운다 볼까? 헉, 불이 있네? 오, 예쁘다. 뜨거워. 이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시행착오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엄마가 저거 뜨거우니까 조심하네?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모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까? 자, 인스팅트? 그렇지. 본능이죠. 즉, 타고난 행동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본능. 우리가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꼭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린 발전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다시 주제 문장이 빵 등장을 하거든. 역시 여기도 뭐 빈칸이 될 수 있고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함으로써 간단하게 watching others, 여기 옵저브랑 똑같은 뜻이란 거 알겠지? 다른 사람들을, others를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걸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요 관찰학습, 모방, 이거에 대한 예시를 쭉 말해주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게 뭘로 이어지게 되었냐면은 우리의 문화, 현대 문화까지도 이어지게 됐다. 좀 의역하자면은 이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발전한 문화를
갖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빨간색 있는 거 한 번씩만 살펴보면은 우선 여기 in 위치 쓰는 거 당연히 위치랑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뒤에 문장 구조 보면 되죠. 우리는 이거 한다, 짓는다, 우주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in 위치를 썼어. 하나 더. 뭘로 바꿨어도 될까 이 경우는? 한마디. 그렇지. where로 바꿔도 괜찮겠다. 지금 이런 문화들에서 학교도 가고 우주선도 만드는 거니까 장소의 느낌이 될 수 있겠지? where라고 바꿔도 돼요. 위치는 안 된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꼭 등장해야 되는 키워드. 관찰, 모방. 같은 얘기인 거 알겠지? 이 키워드는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거기서 이 글은 끝나도 돼. 끝나도 돼. 하나 더 나가자면은 발전까지 나가도 돼. (37번)까지 하고서 쉬었다 가자. 알겠지? 이거 하나만 더 하고서 쉴게. 왜냐면 세 번째 거 너무 어려워서 두 개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지 좋을 것 같아. 우리 의주동인데 와수로 시작하고 like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 what, like 이게 결합되면 결국 뭐의 의미가 된다? how의 의미가 됐어. how의 의미.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우리 날씨 말할 때 기억나? 날씨가 어떻습니까? How is the weather? 하거나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가 뭐뭐 같은지 이 말은 어떤지의 느낌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내용상 문맥상 여기 like까지 써야 되는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how의 느낌이면 써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하나만 더 가볼게. 우리 조동사. 만약에 might가 있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기본이지만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다. have, pp가 나올 수도 있었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는 언제 쓰는 거야? 왜? 뭘 표현하기 위해? 과거라는 거. 맞습니까? 요거. 그래서 might 동사 원형은 어쩌면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한다. 현재 상황이라면은 어쩌면 과거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지?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비동사 surprised니까 놀라게 된 상황이지. 너 깜짝 놀래 켜진 적 있니? 놀란 적 있니? 듣고서 너 자신의 목소리에 녹음을 듣고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목소리의 녹음은 목소리 녹음.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을라나?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 자기 목소리가 좀, 뭐 달라지고 뭐 이상하고, 그지? 어색하게 느껴지잖아. 그 현상에 관한 글이라 보면. 알겠지? 왜 이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놀랄까? 왜 다를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글입니다. 당신은요, 어쩌면 have thought니까, 과거에
과거에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이다. 뭐라고? Is that? 이때 대시 녹음을 말하겠지?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여기에 what으로 시작해서 like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보자. 직역을 해보면 나의 목소리가 사운드는 동사로 들리다잖아. 나의 목소리가 무엇처럼 들리는지일까? 좀 어색하지, 그지? 그 녹음이 진짜 내 목소리가 무엇처럼 들리는 이상해. 그러면 이때는 what, like를 합쳐서 how의 의미로 우리가 봐줄 수 있다. 그럼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되고 방식이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그게 정말 이 녹음이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내 목소리라고? 이렇게. 자, 그럼 깜짝 놀랐어, 지금. 자기 목소리랑 다르다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냐면은 아마도 당신의 accent, 억양이 되는 거지. 억양이 more pronounced 상태. pronounce는 발음하다에서 나온 거니까 더 많이 발음이 된다, 더 강조된다는 느낌인 거지. 억양이 평소보다 막 더 발음되고 강조되는 것처럼 들려. 사투리가 더 세 보이고 막 이렇게. 녹음해서 뭐보다 너가 깨달았던 것보다, 혹은요 당신의 목소리가 higher, 더 높게 들리는 거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높았어? 가늘었어? 뭐보다 it seems to your own ears, 너의 귀에서 보이는 것보다, 즉 말하면서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보다 녹음을 통해서 들으면 더 높게 들리고 억양은 더 강조된 것으로 들리게 된다가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지금 자신의 목소리, 얘의 녹음을 들었을 때 이 녹음은 더 높게, 그리고 억양도 더 강조돼서 들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내용은 알겠어? 자, 이것은 물론 꽤나 common한 experience, 일반적이고 흔한 경험이다.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고, this가 말하는 것이 앞의 내용이니까 내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리고 강조돼 들린다라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the explanation, 거기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는 얘도 꽤나 간단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느낌 오니? 느낌 와. 그렇지. 역시나 위치, 순서, 그 설명은 꽤나 간단하다. 이제부터 뭘 얘기해 줄 거란 얘기야. 설명해 주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문장 이후부터는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현상에 대한 얘기였었지. 이런 현상이 있어. 이거 흔해. 이제 설명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지금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을 때 그 목소리를 그냥 내가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볼게. 녹음해서 들은 목소리가 A야. 이 A의 목소리는 남이 내 목소리를 듣는 거랑 똑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시 한번. 녹음한 걸 내가 들었어. 그거랑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남이 듣는 거랑 같은 거겠어, 다른 거겠어? 같은 거지. 같은 거야. 그러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은 것과 반대의 목소리는 뭔데? 내가 직접 듣는 목소리가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막 말을 하고 있잖아. 이 아라고 할 때 이 아를 나는 지금 말하면서 듣는 거지. 이거하고 아를 녹음해서 듣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들을 때보다 녹음이 더 높게 억양이 세게 들린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지금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거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민지 알겠어요? 유경 안 헷갈리겠어? 이해됐어? 괜찮아? 요것만 이제 안 헷갈리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 반대 상황.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말하면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주제 문장입니다. There are two pathways. 두 개의 길들이 있다. 혹은 뭐 경로가 있다는 얘기지. pathway. 두 개의 길이 있어요. Through which 어떤 길이냐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말할 때야. 아, 이거지. 녹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경로가 두 개란 얘기예요. 됐어. 말할 때 듣는 자신의 목소리. 얘가 반대 상황이지, 반대 상황. 이럴 때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자, 여기도 전치사 위치를 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위치 쓰면은 안 될 거고요. 근데 수많은 전치사 중에 왜 through를 썼냐? 통해서. 앞에 단어랑 연결이 그렇게 된다 그랬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합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hrough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둘 중에 첫 번째, 길이다, 경로이다. 한 번 더, through which. 어떤 경로이냐면은 우리가 인지하는데 대부분의 external 사운드를 인지하는 경로입니다. 외부의 소리인 거지. 외부의 소리. x가 들어갔으니까 exterior, 우리 인테리어라고 하잖아. 인테리어는 내부가 되는 거고 exterior나 external 다 외부가 되는 거고.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 외부의 소리. 예시를 들어줘요. Like waves. 이때 wave는 파동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소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파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지. 음파처럼. 어떤 음파냐면은 이동을 해. 공기로부터 뭘 통해서? 바깥쪽, 중간, 안쪽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내이, 외이라고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중이염 할 때. 그런 거. 어디다 하지? 여기다 그냥 볼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귀가 있다. 귀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지? 말을 해. 그러면 이 소리, 음파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음파가 공기를 통해서 나의 귀로 들어오겠죠. 귀의 바깥 부분, 중간 부분, 안쪽까지. 여기를 쭉 통과해서 결국 나에게 들리는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 이게 첫 번째 경로인 거예요.
기억해? 외부의 경로야. 외부 이렇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길이 되겠지. 하지만 우리의 vocal cords 성대, 목에 있는 성대가 바이브레이트 하기 때문에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second internal pass도 있다. 두 번째 내부의 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귀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외부의 길인데 내부의 경로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 내부의 경로는 뭐냐면 바이브레이션, 이런 진동, 아까 성대의 진동이라고 했지? 이런 성대의 진동이 컨덕티드 되어집니다. 컨덕트는 어떤 행위를 하다, 실행하다인데 얘가 전달, 전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달이 된다. and deliver 이런 의미예요. 열의 전도 이런 말 쓰지? 자, 이런 진동은 뭘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뼈. 그리고 stimulate, 자극한다. inner ears, 우리 안쪽에 있는 뇌이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공기를 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뇌이를 자극한다는 얘기지. 이게 뭐가지야? 성대가 있어. 진동이 발생하겠지. 이 진동은 뭘 통해서? 뼈를 통해서 우리 다 뼈 있잖아. 얼굴뼈. 이런 뼈를 통해서 바로 어디로? 이 뇌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말하면서 이 진동이 계속 바로 이 안쪽에, 이 안의 경로를 통해서 내 귀에다가 딱 박아주고 있는 거야. 전달이 됩니다.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서도 주의할 거. 요거 stimulate, stimulated 해놓고 또 맞냐 틀리냐? 병렬이니까 여기가 ed니까 여기도 ed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해석해야지. 진동의 입장에서 전달이 되는 상황이지, 진동의 입장에서 자극을 하는 상황입니까? 자극이 되는 겁니까? 하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수동이고 여기는 능동이기 때문에 여긴 비동사 PP지만 여긴 그냥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 뭔 느낌인지 알겠지? 능수동이 다르니까 형태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똑같은 모양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랬을 때 얘가 문제야. 얘는 우리 그 녹음 듣는 거랑 똑같은 경로인데 얘가 문제라고. 이 내부의 경로, 이 내부의 경로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lower frequencies들이 emphasized 되어집니다. 강조가 되어지는 거지. 낮은 주파수, frequency가 주파수란 뜻이 있어. 그럼 지금 목소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역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낮은 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저음. 고음이 아니라 저음이 이 길을 따라서 this pathway, 앞에서 언급했었던 내부의 internal pass가 되는 거지. 내부의 길을 통해서는 이런 저음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울게 이제. 이 두 가지 경로. 첫 번째 경로는
외부 경로야. 얘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였어. 두 번째. 내부에 경로가 있다. 얘는 이 성대의 진동이 뼈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직접적으로 귀에 도달하는 이 내부 경로가 두 번째 경로였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말하면서 듣는 내 목소리는 높게 들리는 거야, 낮게 들리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하면서 내 걸 여기로도 듣고 여기로도 듣는 거잖아. 그럼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지금 높게 들려, 낮게 들려? 낮게 들리겠지. 그치? 이것만 이해하면 돼. 즉, 이 내부의 경로가 저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저음이 강조된 목소리라. 낮게 들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낮은 음이 강조되는 것이 만들어주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어준다. 방금 했던 그 얘기,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 목소리 좀 저음인데 이렇게 들리는 거지, 내가 스스로 들을 때. 그지?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자기가 듣는 자기 목소리 더 풍부하고 더 깊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낮게 들린다는 얘기. 뭐보다 그것이 너의 목소리겠죠? 목소리가 사운드 들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들에게 들린다라는 것은 뭐와 같은 상황이냐면은 내가 목소리의 녹음을 듣는 상황과 똑같은 거지. 녹음한 걸 내가 들을 때는 경로가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이걸로만 듣지. 즉 내부의 경로가 없으니까 저음 강조 현상이 안 들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녹음한 걸 귀로만 들을 때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높았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높게, 억양이 더 세게. 여기 사운드는 또 무슨 자리? 그렇지. 여기도 목적격 보호 자리. 무슨 동사에? 사역동사 make 해볼래?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만 나와야겠지. to도 안 되고 ing도 안 되고 원형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yourself도 좀 주의해 줄게. 이 자리도 그냥 you랑 썼을 때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동작의 행위자와 그 대상이 같은 대상이면 무조건 self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지금 너에게 들리는 거니까 같은 존재죠. 그래서 self를 써야 된다. you 쓰면 어색해진다. 마지막, 사운드도 동사로 들리다. 이거 우리 감각동사라고 하잖아. 보이다, 들리다, 느껴지다. 다 비동사 패밀리였지?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more deeply 뭐 이렇게 부사로 쓰면은 안 된다. 사운드 형용사. sound good, sounds better, sounds nice. 이런 식으로. 정리합시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간단해. 너가 듣는 네 목소리랑
녹음이 다른 이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으로는 갈 수 있고, 그 내용을 말하려면 꼭 등장해야 되는 게 얘가 되는 거지. 내부 경로가 저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소리의 높이가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너희가 잘 구별해주면 됩니다. 말하면서 목소리 들을 때는 내부 경로 때문에 더 낮게 들린다. 이렇게 가거나 녹음한 걸 들었을 때는 높게 들린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어쨌든 상황은 이해가 되지? 민지랑 문제 없죠? 괜찮지? 민지도 괜찮고, 소율이도 괜찮고, 민호도 문제 없고. 오늘 거 이거 복잡해. 컨덕트가 무슨 뜻이라고? 전달, 전도. 알겠지? 여기서는 전달, 전도. 수고했습니다. 쉬었다 가자. 자, 그 다음 걸로 이어가 보자. 이제 마지막 지문. 마지막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자, 38번 지문이 되는 거고, 우선 arise란 단어가 뭐 하다 였었지? 발생하다 였었지. arise의 과거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arose. 장미랑 똑같다 그랬어. rise의 과거가 rose이기 때문에 arose야. 그럼 발생했다라는 과거가 되는 거고, 얘는 arose라는 단어. 비슷하니까 주의하라는 얘기고, 얘는 뭔가를 일으키다라는 타동사가 되는 거지. 얘는 발생하다, 발생했다라는 자동사가 되는 거고. arise, arose. 그 다음에 arose라는 타동사도 있습니다. 두 번째. ing 앞에 대명사가 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애다?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누가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im, studying 하면 뭐다? 그가 공부하는 것이지. 그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목적격도 되지만 소유격도 쓸 수 있기 때문에 his studying 했을 때도 그가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누가 ing 하는 거 대명사. 자,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은 두 종류의 similarity, 유사성, 뭐 비슷한 거잖아. 이것을 구별을 한답니다. distinguish 한다.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하는 거지. 유사성이 종류가 몇 개다? 두 개란 얘기야. 그래서 전문 용어겠지. 생물학자들 입장에서 유사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의 유사성이 있어. 자, 그럼 얘도 전형적인 대조하는 글로서 하나는 뭐고 또 하나는 뭐고 설명을 쫙쫙 해주는 글이거든. analogous라는 첫 번째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analogous한 traits, 특징들은요, 특징들이다, once 앞에 있는 이 trait을 받아주는 대명사. 복수, 복수. 어떤 특성들이냐면 가지고 있어. 공통의 펑션을 가진다. 기능이지. 기능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통의 기능. 하지만 arose 발생했다. arise의 과거 발생했어. 어디에서? 다른 branches evolutionary tree
진화론적인 나무의 다른 가지들에서 발생했다. 쉽게 말하면 진화론적으로는 다르게 발생했다는 얘기지. 진화론적으로는 다르다야. 그리고 in an important sense, 여기서 in부터 sense까지 묶어주면은 그냥 not, 아니다야. 아니다. 중요한 측면에서는 아니다. 뭐가? The same organ. 똑같은 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똑같은 기관이 아니다. 정리 연락해야 돼. analogous. 지금 유사성의 종류가 두 개야. 첫 번째는 analogous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 analogous. 얘는 기능이 같은 거야.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진화론적으로는 달라. 같은 기관이 아닌 겁니다. 즉 단순화시키면은 기능만 같고 서로 다른 기관인 거야. 기능만 같다. 자, 이 문장도 상당히 복잡한데 이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동사가 총 3번 나와. have, arose, and are. 즉 이런 특성들은 가진다, 발생했다, 아니다.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용상 얘만 과거라서 과거 썼고 나머지 현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새들의 날개하고 벌의 날개야.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들은 are used, 둘 다 사용이 돼.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기능이 똑같다는 얘기지. 새 날개와 벌의 날개들. 그리고 are similar, 비슷합니다. in some ways, 몇몇 방식에서는 비슷해. 둘 다 이렇게 펄럭일 수도 있고 하늘을 날게 해주고 이런 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anything used for flight, 여기는 ed 다음에 전치사니까 pp네. 묻고 화살표 사용되는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언가가 has to be built, 건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들로 얘기 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펄럭일 수 있는 방식, 움직일 수 있는 방식, 공기의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 요약하자면 비행을 위해서 둘 다 사용된다? 기능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날개들은 arose, 발생했다. arise의 과거. 독립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진화에서는. 즉 진화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지, 따로따로. 그지? 다르게 발생한 거야.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 beyond는 뭐를 넘어서 그것들의 비행에서의 사용을 넘어서서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기능은 똑같아. 하지만 나머지는 다 다르다. 진화도 독립적으로 생겼고 공통점이 없다. 서로 같은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러한 유사성을 가졌을 때 생물학적으로 보자면은 analogous 특성이야 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금 알겠어? analogous 뭐만 같은 거야?
새 날개하고 벌 날개 뭐만 같은 거야? 기능만. 기능만. 이게 키워드라고. 기능만 똑같다. 기능만. 우리 딱 보기에도 두 개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새 날개는 막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막 이런데 벌의 날개는 뭐 껍질처럼 필름처럼 생겨가지고, 그지? 기능만 같은 게 어널러거스한 유사성입니다. 자, 이번엔 호말러거스한 특징들이 있다. 얘의 대조가 얘가 되는 거지. 어널러거스의 대조적으로. 호멀러거스. 호모라는 말 너희는 잘 모르지? 호모 들어봤어? 호모? 뭘 호모라 그래? 호모사피언스도 있고, 그치? 근데 우리 요즘에 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은 호모라고도 해. 즉,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모라는 말 자체가 동질애란 뜻이야. 같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어원 자체가. 그래서 허멀러거스한 특성들이 있어. 얘들은 어쩌면 아니면 가질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의 기능을, 즉 기능은 완전히 똑같진 않다는 얘기야. 기능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descended, 내려왔다. 내려오다, descend. common ancestors,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조상은 똑같다는 얘기야.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hence도 그냥 그래서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some common structure,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구조냐면은 indicates their being the same organ. indicate가 뭐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동사잖아.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지금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니까 ing를 썼고 그 앞에 대어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 기능이 되는 거지. 그들이가 되는 거다. 그들이. 원래는 보통 없이 indicate ing를 써서 뭐뭐라는 걸 보여주다. 이 상황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추가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이 호멀러거스한 특성들이라는 것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그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똑같은 기관, 그런 지금 특성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트레이트. 이 특성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호모입니다. 호모. 얘들은 공통의 기능은 하지 않아. 기능은 서로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뭐가 같다? 구조가 같다는 얘기지. 구조가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같은 기관이고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유사한 거야. 얘도 예시가 박쥐의 날개 그리고 말의 앞다리입니다. 박쥐의 날개하고 말의 앞다리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개는 매우 다른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기능은 달라요, 지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modifications입니다. The four 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우선 modify가 변형시키다라는 얘기라서 얘는 변형 혹은 변형물, 변한 어떤 대상이라는 얘기야. 변화가 된 거야. 모든 포유류들의 조상이 있을 거잖아. 그 조상의 four limb, 림 자체가 그냥 팔다리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가 되는 거고 four limb이니까 앞다리가 돼. 앞다리.
그래서 모든 포유류들의 조상이 있겠지? 그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물입니다. 박쥐의 날개도 말의 앞다리도. 그래서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조상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참고용이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뭐가 있다 쳐보자. 얘가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가 모르는 생물일 수 있어. 조상이야. 이 조상이 점점 진화를 해서 여기 앞다리 있잖아, 두 개. 요게 박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로 진화를 한 거고, 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다리로. 뭐 그림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박쥐는 날개로 이 부분이 진화한 거고 거고 말은 앞다리로 진화를 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기관이 진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기능은 서로 달라요. 그지? 자, 그 결과 이렇게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결과 그것들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 이것들은 공유하고 있는데 non-functional traits를 공유하고 있다. 기능적이지 않은, 기능이 없는 이게 되는 거지. 자, 뭐와 같은 기능과는 상관없는 특성이라 생각해주면 돼. 어떤 거냐면은 the number of bones and the way they are connected 같은 두 가지와 같은 특성들이다. 우선 더 넘버 오브니까 멋멋의 수가 되는 거지. 여기다 어 넘버 오브 쓰면 안 되고 뼈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뼈의 수가. 박쥐 날개에 있는 뼈의 수와 말의 앞다리의 뼈의 수가 똑같답니다. 그리고 방식들이고 그런 뼈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방식도 똑같다. 그래서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신체 부위 같지만 뼈 개수랑 뼈 연결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홈멀러거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럼 단순화시키면 뭐냐면은 이 글은 어널러거스와 홈멀러거스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으면 되잖아. 기준이 되는 건 기능의 공통성이냐 구조의 유사성이냐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가장 단순화시키자. 윤호야, 구조가 유사해. 그러면 호모야, 어널러거스야? 그렇지. 그렇게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기능이 비슷하다, 어널러거스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 단순화시키면은. 마지막 문장, 이제 정리한다. 그래서 이 어널러지하고 홈말러지, 요 두 개요. 둘 다 유사성이란 뜻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유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뭘 보면 돼? 이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두 개가 마지막 빈칸에 들어가면, 혹시 빈칸 나오면 전반적인 아커텍처 구조, 스트럭처랑 똑같은 얘기지. 그 기관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야. 구조가 비슷하네? 얘는 홈알러지한 관계구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포커스온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그러한 것들의 그런 어떤 생물 기관들의 most useless properties 가장 쓸모 없는 property는 특성들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쓸모 없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뭐랑 똑같은 non-functional. 즉 의역하면은 기능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특성들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야. 기능과는 상관없는.
얘가 날개인지 다리인지 이거랑 상관없는 이런 구조 같은 것에 집중을 해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괜찮나요? 승준이도 문제 없어? 승주도 괜찮아? 오늘 거 어렵다, 그지? 그래서 이 전체 글도 만약에 주제 제목 키워드로 간다면은 유사성이란 말은 꼭 등장을 해야 되겠지? 두 가지 유사성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려면은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능이 같은 거냐 구조가 같은 거냐에 따라서 유사성은 종류가 나뉘어진다,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습지를 한번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 but 이하에 arose,가 동사원, 얘가 동사. 이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상 진화는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를 쓰는 거고,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있지 않으니까 얘는 현재를 그냥 씁니다. 내용상. 숙제는 여기 복습 워크북하고 관련된 문제 풀면 되고,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